안녕하세요. 168번째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이 책은 이무석 전남대 정신분석 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건 진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틈틈이 써온 소설과 같은 겁니다. 휴라고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쭉 이렇게 쓴 건데 정신분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설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괜히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 도전을 주게 되고 정말 우리 세대처럼 그냥 쉴 틈이 없이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추천을 한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요. 이런 글을 써놨어요. 보니까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은 타고난 정신과 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평소 그의 성품 속에서 그런 기운을 자주 느꼈다. 부드러우면서 날카롭고 논리적이면서 직관적이며 학구적이면서 디자이너를 아내로 맞을 만큼 삶의 멋을 아는 멋쟁이이기도 하다. 지성적이면서 감성적인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균형 잡힌 인간이다. 그는 분명 시대의 스승이다.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는 수많은 휴시들에게 정녕 고마운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인이면 누구든지 읽어야 될 필독서이다 라고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 소설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쓴 그 뒤에 소설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의 성격 문제였다.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그 경험 가운데 만들어진 마음속의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의 아이는 인간 의식의 지하실인 무의식에서 온다. 무의식은 또 하나의 마음의 세계이다. 이 마음의 세계는 현실감이 없어서 상상했을 뿐인데도 마치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일처럼 해석을 해버린다. 예컨대 좋아하는 그의 섹스를 하는 상상을 했을 뿐인데 무의식에서는 마치 그와 실제로 섹스를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빠진다. 무의식은 시간 개념도 없어서 유년기에 경험했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끼게 한다. 앞에서 소개하는 눈 오는 날이면 우울해지는 부인의 경우가 예이다. 대여섯 살 때 눈 내리는 날 아무도 없던 큰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그녀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녀는 어른이 되었지만 눈만 내리면 마음은 대여섯 살 때로 돌아간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사는 자라지 못한 아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계를 지배한다. 그때마다 인간은 유치한 마음속의 아이의 경험을 사로잡히고 아이같이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컨대 연인이 떠나가 버렸을 때 절망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못 견디는 아이가 무의식 중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녀가 떠나갔어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만 마음속 아이는 이별 불안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얻은 나의 결론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환경적 불행보다는 내적 환경, 심리적 환경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에 살고 있는 아이가 인간 불행이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이 마음속의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나는 이 책에서 휴를 소개했다. 그는 일벌레였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살고 있던 억울한 아이도 소개했다. 휴는 마음속의 아이를 발견하고 편하고 자유로워졌다. 그의 말대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그의 변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친구와 말할 때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대목에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며 남 앞에 나를 의식하는가, 피곤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벗어나는 자유로움은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든다. 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이라는 걸 맛보고 행복해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휴의 변화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특별하다. 그래서 예로 채택되었다. 그는 드라마틱 변화는 그가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이고 그의 갈등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인생을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휴처럼 드라마틱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나는 이 책에 내가 만난 인간의 내면에 살고 있는 다양한 마음속의 아이들을 소개했다. 어린 휴들이다. 성난 아이, 질투하는 아이, 의존하는 아이들이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나 의심이 많은 아이는 의처증을 만든다. 잘난 체하는 아이는 주위 사람들을 착취하고 파괴한다. 조급한 아이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외로운 아이는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의로움을 달래려고 복잡한 이성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마음속에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통합되지 않는 채 분리되어 있는 아이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 너무나 좋아하다가도 일단 실망하면 상대를 악마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린아이,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다시 돌보고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하는데요. 차례 보게 되면 제1항에는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휴 이야기,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우리에게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다. 유능한 트러블 메이커 휴. 휴에게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휴가 달라졌다. 휴에게서 찾아온 6가지 변화. 누구나 휴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성공했던 휴지만은 그의 내면 속의 아이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런 어린 휴가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 극복하기 그랬습니다. 외와 유, 성난 아이, 질투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열등에 사로잡힌 아이, 의심 많은 아이, 잘난 체하는 아이, 조급한 아이, 외로움을 달래는 아이, 두 얼굴을 가진 아이. 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이런 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의 어린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의 휴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휴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나를 만드는 관계. 엄마는 아이에게 온 세상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 되기,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인생의 선물을 배우자,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이 어린애 아이가 부모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다.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건다.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른다. 현실을 인정할 때 오는 평화로움. 좋아도 내가 좋아하고 미워도 내가 미워한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내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책을 쭉 보면서 우리 이 어린 그 내면 속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된 작은 아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생 동안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주 좋은 그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